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흥미로운 영역, 바로 이 기술 습득의 비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데니엘 코일의 유명한 책이죠. 탤런트 코드.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를 다룬 유튜브 강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실력을 갖게 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그런 여정인데요. 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의 어떤 생물학적 토대라고 할 수 있는 미엘린, 그리고 아주 집중적인 연습법인 심층 연습, 마지막으로 동기부여의 불꽃, 점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 이 개념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작동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요. 또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어떤 아하 하는 순간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열쇠, 미엘린부터 시작해보죠. 신경과학 분야에서 예전에는 그냥 뇌의 시냅스 연결 이런 거에만 주목했다면, 이제는 이 미엘린이라는 물질이 뭐랄까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네, 맞아요. 이게 비유하자면 컴퓨터 성능이 CPU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배선 품질에도 달려있다, 뭐 이런 걸 깨달은 것과 비슷할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신 것 같아요. 미엘린은 쉽게 말해서 신경세포의 그 축삭돌기 있잖아요. 정보를 전달하는 긴 케이블 같은 거요. 네네. 그걸 감싸는 지방질의 절연체 같은 겁니다. 네, 절연체요. 네, 주요 기능은 신경 신호가 훨씬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또 더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비유하자면 구형 전화선 인터넷을 초고속 광 케이블로 싹 바꾸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와, 예전에는 그냥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전구, 그러니까 뉴런이나 시냅스만 봤다면, 이제는 그 전구를 제대로 켜지게 하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그 전선과 절연체, 즉 미엘린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연결된다 이걸 넘어서서 그 연결의 질을 확 높여주는 거네요. 네, 효율이죠. 그럼 이게 기술 습득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자료에 필지 박사라는 분의 말이 인용됐던데, 정확한 자극을 통해서 축삭의 미엘린을 감싸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결국 뭐 골프 스윙의 정확성이라든지 아니면 악기 연주의 타이밍 같은 그런 기술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거죠. 어떤 특정 기술과 관련된 신경 회로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활성화될 때 우리 뇌는 이 회로는 되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미엘린을 그 주위에 더 많이, 더 두껍게 감아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이 세계적으로 정말 뛰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아마 저희가 직접 뇌를 열어본 건 아니지만 골프 스윙과 관련된 특정 뇌회로에 미엘린이 아주 두껍게 잘 감겨있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정보가 중간에 새어나가거나 느려지지 않고 딱 필요한 순간에 정확하게 전달되는 고속도로가 잘 닦여있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연습한다고 하는 그 행위가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노력이 아니라 뇌에다가 물리적으로 여기에 절연 처리 좀 더 꼼꼼하게 해줘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군요.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생물학적인 과정인 거죠. 이가 좀 중요하다고 했었죠? 네. 그거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면 좋은데요. 우리 뇌나 척수 같은 중추신경계에서는 희소돌기 악요세포라는 세포 하나가 여러 개의 신경섬유를 동시에 이렇게 감싸고 관리해요. 혼자서 여러 개를요? 네, 그래서 한 번 딱 손상되면 여러 회로에 동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회복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팔다리 같은 말초신경계에서는 슈반세포라는 애가 각 마디를 하나씩 1대1로 딱 전담 마크하거든요. 1대1로? 네, 그래서 손상돼도 해당 부분만 딱 고치면 되니까 회복이 상대적으로 좀 더 쉽죠. 그리고 최근에는 DTI 같은 뇌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런 미엘린 상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난독증이나 자폐, ADHD 같은 특정 학습장애나 정신질환과 미엘린 부족 사이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도 점점 밝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기술 발전 덕분에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 볼 수 있게 된 거네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네요. 이 정말 중요한 미엘린을 대체 어떻게 하면 더 두껍고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가? 여기서 이제 심층 연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연습이 아니라 뭔가 다른 아주 특별한 연습법인 거죠? 네, 달라요. 심층 연습은 그냥 뭐 열심히 하는 거랑은 좀 결이 다릅니다. 핵심은 목표 지형적인 실수와 교정에 있어요. 실수와 교정이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 한계에 딱 부딪히는 지점 있잖아요. 거기를 일부러 공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실수를 그냥 틀렸네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어떻게 고쳐야 하지? 이걸 고민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 기타 연습을 한다면 그냥 늘 치던 아는 곡만 계속 치는 게 아니고요. 유독 내가 잘 못하는 어려운 코드 전환 구간 있잖아요. 네, 있죠. 꼭 막히는 부분. 네, 그 부분만 딱 골라내서 아주 느린 속도부터 시작해서 완벽하게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 이게 바로 심층 연습인 거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게 오히려 미엘린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되는 거네요. 좌절할 게 아니라 오케이, 여기가 바로 두꺼워져야 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의식적이고 아주 집중적인 노력이 미엘린을 만드는 그 세포들한테 여기에 절연 처리 좀 강화해 하고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는 셈이죠. 단순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얼마나 밀도 높게 특정 회로를 자극하고 다듬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밀도 높게. 네, 미엘린이 한 겹 한 겹 쌓이는 데는 당연히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이게 뭐랄까, 아주 얇은 셀로판지를 수십 겹 감는 것처럼 되게 정교한 과정이라서요.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자료에 나왔던 글 클라리넷
연주자 클라리사 얘기나 2차 세계대전 때 비행 시뮬레이터 링크 트레이너, 그리고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풋살 연습 사례가 바로 이런 심층 연습의 효과를 딱 보여주는 거군요. 네네. 특히 그 링크 트레이너는 실제 비행의 위험은 없이 오직 조종 기술에 필요한 그 회로만 집중적으로 단련시켜서 미엘린을 효과적으로 쌓게 도왔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브라질 선수들의 풋살도 사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공을 다루면서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한 기술을 수없이 반복하게 되잖아요. 네, 공 터치 횟수가 훨씬 많죠. 그리고 과정 자체가 축구에 필요한 핵심 신경 회로를 아주 심층적으로 단련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미엘린은 이게 좋은 회로인지 나쁜 회로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감는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잘못된 자세나 나쁜 습관 같은 것도 계속 반복하면 거기에 미엘린이 두껍게 감겨버려서 나중에 고치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헐, 그거 진짜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럼 나쁜 습관도 심층 연습 비슷하게 하면 미엘린으로 딱 고착화된다는 거잖아요. 와, 그럼 나쁜 습관을 고치려면 그 잘못 감긴 회로를 뭐 없애거나 끊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올바른 회로를 만들어서 그쪽 미엘린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군요. 기존 회로를 대체하도록. 바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길을 딱 내고요. 그 길을 계속 사용해서 원래 있던 낡은 길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고속도로로 만들어버리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심층 연습은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걸 넘어서서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밀어붙이고 실수를 면밀히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서 회로를 정교하게 조각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과정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미엘린을 만드는 방법이 심층 연습이라는 건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과정 생각만 해도 정말 힘들고 지루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누가 그런 고된 길을 자발적으로 가려고 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여기서 바로 세 번째 열쇠, 점화가 등장하는군요. 이게 그 힘든 심층 연습이라는 엔진을 막 돌리는 강력한 연료 같은 역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점화는 말 그대로 가슴 속에 확 불을 지피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의 순간, 혹은 그게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층 연습이라는 그 고된 노동을 기꺼이 즐겁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수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거죠. 불꽃이군요. 네, 이 불꽃은 종종 외부에서 옵니다. 예를 들면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어떤 롤모델의 성공을 딱 목격하는 것,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1998년에 박세리 선수가 LPGA에서 우승했을 때 정말 수많은 박세리 키즈들이 탄생했잖아요. 아, 맞아요. 정말 엄청났죠. 네, 와, 한국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아, 나도 어쩌면 저렇게 될 수 있겠는데? 하는 아주 강력한 가능성의 메시지가 확 전달되는 거죠. 아, 박세리 선수 이야기는 정말 확 와닿네요. 그전까지는 그냥 막연했던 꿈이 갑자기 눈앞에 현실처럼 다가오면서 엄청난 동기가 부여된 거군요. 그렇죠. 또 다른 계기도 있을까요? 스승이나 혹은 동료한테 깊은 감명을 받는 것도 아주 강력한 점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던 클라리사라는 연주자가 자기 선생님의 재즈 연주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었던 것처럼요. 아, 네네. 이런 경험들은 미래의 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미지를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와, 나도 꼭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혹은 저런 멋진 집단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강한 열망. 책에서는 이걸 미래의 소속감에 대한 갈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건 인간의 아주 강력한 사회적 본능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미래의 소속감. 아, 이거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 마크 트웨인의 소설 톰 소열의 모험에 나오는 그 유명한 페인트 칠 이야기도 점화의 예시로 나왔었죠. 네, 맞아요. 하기 싫은 울타리 페인트 칠을 마치 엄청나게 특별하고 멋진 일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친구들의 참여를 막 유도했잖아요. 맞아요. 그거야말로 정말 점화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예시죠. 톰은 그 지루하기 짝이 없는 페인트 칠을 마치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거의 예술 활동처럼 연기를 하잖아요. 하하, 그렇죠. 친구 벤이 와서 놀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야,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야. 이거 1000명 중에 1명이나 제대로 할까 말까한 엄청 섬세한 작업이라고 이러면서 벤의 호기심과 소유욕을 막 자극하죠. 네네. 결국 벤이 어떻게 됩니까? 톰한테 자기 사과까지 주면서 제발 그 페인트 칠 좀 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톰은 벤한테 야 너도 이 특별한 페인트칠 클럽에 들어오고 싶지 않니? 뭐 이런 무언의 메시지를 보낸 거네요. 진짜 지루한 노동을 열정적인 참여로 바꿔버린 마법 같은 순간이군요. 핵심은 톰이 전달한 그 신호입니다. 이걸 하면 너도 뭔가 특별하고 멋진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느낌을 준 거죠. 점화는 이렇게 어떤 이미지나 말 혹은 분위기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요. 저 그룹에 속하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우리의 아주 원초적인 욕구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뭐 르네상스 시대의 피렌체라든지 아니면 현대의 뭐 스포츠 영재학교 같은 그런 재능의 용광로라고 불리는 것들은요, 사실 이런 점화 신호를 끊임없이 제공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변에 뛰어난 동료들, 훌륭한 스승, 위대한 업적들이 계속 눈에 보이니까 나도 저들처럼 일하는 그 불꽃이 계속 타오르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군요. 주변 환경에 계속해서 불을 지펴주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고난 재능은 이 모델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뭐 모차르트 같은 경우를 보면 분명히 천재적인 면이 있었을 텐데 자료에 따르면 6살 때까지 아버지 레오폴트와 함께 무려 3,500시간을 연습했다고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책에서는 이 타고난 재능이라는 신화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요. 모차르트의 경우만 봐도 물론 그가 음악적 소질이 뛰어났겠죠. 하지만 그 엄청난 연습량이 그의 초기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소질이 있었더라도 그게 빛을 발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심층 연습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심지어 천재성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유전자나 뇌 구조라기보다는 오히려 완벽함에 도달하고 싶은 아주 강렬하고 집요한 욕망, 즉 점화와 연결된 일종의 강박적인 성향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와, 강박적인 욕망? 네, 핵심은 뭐냐면 기술 그 자체는 선천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후천적인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미엘린이 쌓여서요. 그렇군요.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이 문제도 좀 궁금한데요. 미엘린은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안 만들어지는 건가요? 보통 어릴 때 배워야 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질문도 많이들 하시는데요. 미엘린 생성 능력은 확실히 젊을 때, 특히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가장 활발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50세 정도까지는 상당히 왕성하게 유지가 되다가 그 이후로는 속도가 점차 느려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역시.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완전히 멈추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 멈추는 게 아니에요? 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꾸준히 연습하면 미엘린은 계속 형성될 수 있어요. 물론 젊을 때처럼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더라도요. 그러니까 평생학습이라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신경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거죠. 야, 다행이네요, 정말. 그리고 이 미엘린 형성 능력 자체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특정 인종이나 민족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나, 정말 누구나 올바른 방법으로 연습하고 동기를 부여받는다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네, 정말 그렇네요. 누구나 가능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그러니까 점화로 시작해서 심층 연습을 통해 미엘린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 여정을 옆에서 돕는 존재, 마스터 코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죠. 그 전설적인 농구 코치 존 우든의 사례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존 우든 코치요. 그분은 단순히 선수들을 막 격려하거나 잘했어 이렇게 다그치거나 하는 그런 역할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를 면밀히 관찰한 연구에 따르면 그의 코칭은 대부분 아주 짧고 정확하고 정보 중심적이었습니다. 짧고 정확하게. 선수 한 명 한 명을 정말 면밀히 관찰하면서 뭐가 잘못됐고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그 핵심 정보를 아주 간결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길고 장황한 설명보다는 3초짜리 짧은 시범이나 명료한 지시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 M 플러스 M 마이너스 M 플러스 기법이라는 게 대표적이라고 나왔죠. 올바른 동작 M 플러스, 그리고 잘못된 동작 M 마이너스, 그 다음에 다시 올바른 동작 M 플러스를 빠르게 보여주는 방식이요. 맞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정답이야, 이게 지금 내 실수고 다시 이게 정답이야, 이걸 머릿속에 명확하게 딱 각인시키는 거죠. 마치 머릿속에 정확한 청사진을 딱 그려주는 것과 같아요. 선수들이 불필요한 정보에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올바른 신경회로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축하도록 돕는 정말 고도로 계산된 코칭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래서 마스터 코치는 비유하자면 마치 정원사 같아요. 각 선수가 가진 잠재력이라는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정확한 시기에 필요한 영양분, 즉 정보죠. 그리고 환경, 즉 연습이죠. 이걸 딱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재능을 경작하는 농부 같다는 비유도 있었죠. 자,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 실력 향상의 비밀은 이 세 가지 열쇠에 있다는 거군요. 첫째, 뇌 신경회로의 효율을 높이는 미엘린이라는 물리적인 기반. 네. 둘째, 이 미엘린을 두껍게 만드는 심층 연습이라는 구체적인 방법. 그렇죠. 그리고 셋째, 이 힘든 과정을 기꺼이 감수하게 만드는 점화라는 강력한 동기부여.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실력이 만들어진다 이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식들이 오늘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은요, 어떤 기술 습득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졌던 두려움이나 나는 원래 이런 건 재능이 없어 하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어떤 기술이든 그게 외국어가 됐든 악기 연주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아니면 내가 정말 바꾸고 싶은 어떤 습관이든 간에요, 올바른 노력과 동기만 있다면 누구나 발전할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를 얻은 셈이니까요. 그렇죠. 이건 상당한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팀원들을 코칭한다든지 할 때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데 이 원리들을 한번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점화를 시키고 또 심층 연습을 잘 유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실용적인 적용점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미엘린은 우리가 반복하는 모든 신경회로를 감싼다고 했습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가리지 않고요. 네, 그게 무서운 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일상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어떤 습관이나 생각 패턴 같은 것들이 미엘린으로 더욱더 단단하게 굳어가고 있진 않을까요? 한 번쯤 자신의 뇌 속에 어떤 자동 회로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